안녕하세요, 닥터 케빈입니다. 오늘은 그 바디필러 용량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디필러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0여 년 정도 됐고, 저는 10년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시술을 해왔고, 제가 사실은 바디를 제일 처음 했던 데는 발목 쪽이었어요. 발목 쪽에 지방 이식을 했는데 다 빠져버려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20년 전에 지방 이식을 골반도 하고 가슴도 하셨던 분인데 그쪽에서 발목도 하셨는데 발목 지방이 생착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필러로 해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50에서 한 80cc 했던 것 같고, 바디 필러 용량을 좀처럼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뭐 가슴이나 골반이나 힙 이렇게 굉장히 핫한 부위 시술을 하신 원장들은 좀 계시겠지만, 어깨라든지 쇄골이라든지 가슴골이라든지 귓볼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우리가 휜 다리라든지 이런 데를 굉장히 다채로운 케이스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 필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겁나기도 하고, 용량을 적게 하면 할수록 되게 결과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디 필러를 실패를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시술하기 전에 그 시술 범위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명확하게 했냐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면 어깨 같은 경우에 쇄골하고 연결되는 부분, 앞, 뒤, 여기 예를 들어 어깨가 있잖아요. 그럼 어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껍게 다 연결되게 일자로, 여기서부터 그 승모근 떨어지는 지점부터 앞, 뒤, 대각선, 우리 2두, 3두 연결되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넣느냐, 이런 데피니션도 없이 막 어깨나 골반이 이런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은 용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장들 중에서도 뭐 얼마나 더 이뻐지겠다고 뭐 조금씩 넣어야지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고객의 니즈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고객들은 오래 가기도 하고 좀 몸매도 많이 바뀌었으면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죠. 여러분들 정말 미세한 변화 때문에 병원을 굳이 와가지고 시술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코필러 같은 경우도 용량이 보통 2, 3cc 들어가는데, 보통 병원들 보면 0.5에서 1cc 맥스죠. 공장형처럼 그렇게 따다다다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스테레오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그런데 그 바디 필러 용량을 얘기를 할 때 뭐 어깨 뭐 2, 30cc, 골반 힙 딥 2, 30cc, 4, 50cc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들이 있고, 그 이상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장들이 그 이상 용량을 해본 적도 없고 하기는 겁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필러는 여러분들 제거가 가능한데, 이게 시술을 할 때 좀 한계점을 넘어서 조금 모험심을 가지고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들의 스킬이 나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결과를 좋게 내주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시술 받고 난 사람들이 2, 3주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뭐 다른 병원에서 어깨나 두상이나 골반이나 힙딥, 힙업 전체를 맞고 와가지고 거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지방 이식은 뭐 거의 다 빠졌다 그러고, 필러는 어디 했는지 모르겠다, 혹만 젖었고 덩어리만 만져진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보통 뭐 50cc, 100cc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용량이 적을수록 더 덩어리 져요. 왜냐면 넓은 부위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골반 힙딥이 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허리 라인하고도 연결하는지 물어봤느냐, 허벅지 라인과 연결 여부, 앞에서 앞, 뒤 굉장히 멀티앵글로 봤을 때 골반이나 힙이 자연스럽게 라인이 잡히게끔 시술을 요구했는지. 근데 고객들이 생각한 것보다 시술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용량에 대한 미스컨셉션, 미스언더스탠딩이 왜 생기냐면, 이 시술을 하는 병원 자체도 굉장히 아직까지 이 2차원적인 뿌띠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페인 부분만 살짝 넣어준다라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팔자를 할 때 여기 덩어리지게 놓고, 콧대만, 노즈 브릿지만 놓고, 이마 가운데만 놓고, 볼도 요렇게만 놓고, 이렇게 다 못 이어주는, 얼굴의 뿌띠가 바디 뿌띠로 전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량 미스컨셉션 때문에 고객들이 뭐 골반 힙 전체 하는데 100cc면 충분하다, 200cc면 충분하다, 300cc,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키, 몸매, 기대 요구치, 워너비, 몸매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들 오시면은 워너비 사진 같은 거 들고 오라 그래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서울에 이제 제 이름 걸고 닥터 케빈으로 작년에 이름을 완전 바꿨어요. 제가 개업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고, 제가 처음에 바디를 권할 때 다른 병원보다 너무 현격히 많으니까, 근데 저는 결과로 얘기해줘요. 결과 유지기간으로 항상 저는 개런티를 하고 보여드리는데, 다른 병원에서 뭐 그렇게 용량에 대한 거를 너무 좁게 권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전후 케이스들을 보시면 딱 이해를 하세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용량이라는 건요,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어요. 예. 원장들이 골반 힙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하면은 당연히 500cc 넘어가요. 1000cc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골반 힙업 성형을 하고 힙업 리프팅을 하고 골반이 아예 없고 힙이 완전 납작한 사람들 1000cc를 한다는 건요, 시술 경험이 굉장히 많이 없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는 원장들이면 아예 하지를 못해요. 이건 수술보다 훨씬 윗단계 피지컬 디맨딩한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 성형에서 그냥 살짝 진짜 뭐 페인 부분만 살짝 놓고 싶다 그러면 그 터무니없는 용량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다시 옵니다, 저한테. 그제서야 용량에 대한 recalculation, 재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저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고용량 뭐 500cc, 1000cc 하진 않았어요. 근데 200cc 해보고 300cc 해보니까 추가하고 싶고 이 부위를 더 연결하고 싶고 고객과의 어떤 굉장히 카운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용량이 올라간 건데, 병원들 보면 굉장히 리미테이션을 자기가 정해놔. 아, 위험하다. 무게 처진다. 필러에 대한 덴시티, 밀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러는 지방보다 가벼워요. 실제로 놓고 나서 안에서 이게 굉장히 바이오 컴패러블하게 생체 친화적으로 바뀌면 우리 신체 밀도보다 절대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쭉 짜놓는 뿌띠 개념으로 시술을 하면 당연히 이동하고 덩어리지고 열감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게 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피자 도우를 처음에는 주먹 모양으로 덩어리 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펴가지고 이 넓게 편 도우를 계속 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디 필러를 하는 대부분 병원들을 보면은 볼루스 인젝션을 하거든요. 굉장히 쭉쭉 짜넣어요. 저는 끊임없이 무빙을 하면서 펜 스프레드 식으로 리트로그레이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젝션을 하는데, 병원들 보면은 이런 피자 도우를 그냥 쭉 짜넣는 거예요. 그래서 힙딥 보면은 힙딥이 자연스럽게 허리랑 허벅지랑 연결된 게 아니고 덩어리가 툭 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시술 직후는 괜찮았는데 시술 직후에는 마취 들어가 있죠. 당연히 시술하면서의 어떤 붓기도 있기 때문에 라인은 굉장히 마치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overcorrection, 처음에는 과해야 돼요. 그래서 1, 2주 뒤에 붓기가 빠졌을 때 그게 약간은 붓기 빠진 최종 라인이 생기고 필러가 부드러워지는데 2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며칠 지나면 바디 필러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많이 착각들을 하는 거죠. 제가 바디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러라는 거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문제가 완전히 없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디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디 용량은 개인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술의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 시술에만 젖어 있는 분들은 저희 병원 오실 일도 없겠지만 이거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개개인마다 얼굴이 다르고 요구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피부 탄력이 다르고 기대하는 어떤 롤 모델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바디 필러를 왜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느냐? 용량을 크면 크게 할수록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나중에 추가 시술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량을 작게 권해서 했어.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뭐 약간 나아지긴 했어. not bad. 썼어. 다음에 안 해요. 여러분들 하겠어요? 음식점을 갔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러면 다음에 꼭 가죠.
주차가 안 돼도 인테리어가 별로라도 위치가 로케이션이 별로라도 가는 거야. 근데 바디 필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추럴리티를 강조하고 진짜 조금만 티나도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작게 하는 병원일수록 그 고객에 대한 롱텀 팔로우업이 없다는 거예요. 경과 관찰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이 추가 시술을 하러 오기 때문에 용량이 매년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도도 확보가 되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셔가지고 어느 부위를 할 건지, 나에게 맞는 맞춤 용량은 무엇인지, 유지기간, 테크닉, 실제 케이스, 자기에게 자기한테 굉장히 적절하게 매칭되는 실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고 몇 cc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몇 cc 하면 돼요. 원장 말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러 하지 마라는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개인 소비자들 아니면 저는 진짜 쇼킹했는데 필러 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 의사 있죠. 저는 의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윤곽 치던 사람 있죠. 뼈 치던 사람 있죠. 뼈 치던 사람이 필러 하지 마라라는 거는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저는 진짜 그건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러는 누가 다루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회센터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회 쳐갖고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디 용량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고정관념, 미스컨셉션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닥터 케빈이었습니다.